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법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밖에 나가봤는데 복도가 난리도 아니네요. 네, 이거 좀 지나가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비 좀 괜찮아지고 태풍 좀 지나가고 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이 아파트 등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정규반 책에 가보면 우리 두꺼운 책 있잖아요. 그 1권 교재에 가보면 179페이지에 그 썸머리 내용이 있거든요. 그 썸머리 내용에 요게 잘못 들어가 있더라고. 250이 아니고 요게 350으로 들어가 있는데, 썸머리 내용 정규반 책 두꺼운 책에 가보면 179페이지 그거 여러분들 25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350 아니고 정규반 책 아셨죠? 갑자기 기억이 나서 요거 하나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저 요거 250세대입니다. 250세대. 그리고 보조는 뭐다? 우리 다 60세대씩 그냥 추가다라고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우리 자체 점검 결과의 조치라는 걸 이제 뒤쪽에 가보면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이었고, 작년에 계속 이거는 여러분들 누가 하는 거냐면 관계인이 하는 거예요. 관계인. 당연한 겁니다. 관계인이. 그죠? 그래서 관계인이 우리가 자체 점검을 했는데 만일 노가 나왔다, 잘못된 게 나왔다, 그럼 바로 조치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체 점검 결과 소화 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 사항이 나타나면 얘를 제가 잘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채하시는 분들 시험에 나왔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올해는 또 공채 시험이니 공채 시험에 또 얘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또 공채 경채 같이 나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행계획에 보고라는 게 나와 있는데, 관리업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이 점검을 막 했는데 이 건물에 정말 중대한 위반사항, 야 이거는 절대 뒤로 미루면 안 돼, 꼭 지금 당장 조치를 해야 돼. 그러면 걔를 이제 중대 위반 사항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관계인에게 가서 이거 해야 된다, 바로 조치해야 된다 라고 꼭 알리래요. 그럼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이행계획 서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또 본서에게 보고를 하고 완료 결과까지 본서에게 나중에 보고를 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면 되는데 얘가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중대 위반 사항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요. 이게 소방시설이 전혀 동작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옥내소화전이에요. 그럼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라고 했을 때 펌프가 동작을 안 한대. 그럼 물을 공급을 못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중대한 위반 사항이거든. 뭐 이런 거. 그리고 화재 신호가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제어반이 고장났다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펌프, 제어반, 전원 고장. 야, 이런 것들이 고장나게 되면요, 아예 소방시설이 작동이 안 될 거 아니야. 심장이 멈춘 거거든. 사람으로 치면 절대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수신기가 고장이 났대. 요건 이제 우리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같은 데 가보면 수신기가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 수신기 쪽에 소방시설이 같이 이제 연동이 되게 작동하게 설치를 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된대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위반 사항이다? 중대 위반 사항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소화배관이 어떻게 됐대요? 폐쇄 차단이 됐대요. 그럼 배관이 폐쇄가 차단이 되면 물이나 약재가 바깥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방화문, 셔터가 어떻게 됐대요? 훼손되거나 철거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요게 이제 중대 위반 사항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 자,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이것도 내가 만일 이런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한 걸 이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자체 점검 면제 또는 연기 사유와 동일하다라고 해서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다 3일이에요. 그리고 요거 3일도 똑같죠. 우리 자체 점검하고 똑같죠. 이런 거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중대 위반 사항 위주로 해서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점검 기록표의 개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점검 기록표는 자체 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관리업자 등 점검일시 점검자 등 자체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 기록표에 기록을 해라. 그래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어떻게 하래요? 또 게시를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이 이런 자체 점검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걸 누구도 알 수 있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게 게시를 해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한 공개라는 게 나와 있는데 본서는 30일 이상 전산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한다. 근데 이 전산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나한테 너무 불리하게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럼 관계인은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10일 이내에 또 결과를 알려줘야 된대요. 그죠?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본서한테 여러분들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시. 그래서 여기가 보면 본서는 결과 보고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자체 점검 기록표를 작성하고 출입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한 달 이상 이 건물의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해서 게시를 해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또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됐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십시오. 네, 이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챕터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챕터. 다음 챕터로 가기 전에 거기 뒤에 OX 문제가 있네요. 이 OX 문제로 한번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OX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자체 점검의 구분, 대상, 점검 인력 배치 기준, 점검자 자격, 점검 장비, 방법 및 횟수, 자체 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 자, 이런 자세한 사항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다?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 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최초 점검이란 건물에 소방시설이 신설됐을 때 60일 이후에가 아니고 이전이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겠죠. 세 번째, 작동 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품의 구조 기준이 화재 안전 기준과 법에 적합한지 여부. 이거는 작동 점검에 대한 게 아니고 종합에 대한 거죠. 그렇죠? 네 번째, 종합점검은 소방시설 관리업에 등록된 인력 중 관리사가 실시한다. 오케이. 종합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다음 달이 아니고 그 해당 달에, 그죠?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설치를 해야죠. 다음 달이 아니고, 설치가 아니고 실시를 해야죠. 잘못된 거죠. 6번, 물분무 등 소화설비. 호실일 제외, 연면적 5천이면, 그죠? 종합정비를 실시하는 게 맞는데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종합정밀이랑 종합이랑 같은 말이에요. 예전에는 종합정밀이었는데 얘가 지금은 사라지긴 했어요. 종합점검, 종합정밀점검. 혹시 종합정밀점검이라는 말이 보이면 그냥 종합점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7번,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제곱 이상인 것으로 옥내나 자탐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종합점검 대상이다. 소방대가 근무하지 않는다. 오케이. 8번,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우리가 실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9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종합점검 면제가 아니고 몇 년이라고 여러분들? 3년이라고 3년. 10번, 종합점검은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연면적이 12,000이다 라고 했는데 12,000이 아니었죠. 아까 얼마였어요? 8,000이에요. 8,000. 11번,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인력을 한 명씩 추가할 때 종합점검의 경우는 70세대, 작중점검의 경우에는 90세대를 세대수에 더한다. 아니라 그랬죠. 아까 250세대에 몇 세대? 60세대. 이거 아파트에 대한 거죠. 됐습니까? 이게 종합이든 작동이든 똑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12번,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 관리사, 그죠? 및 소방기술사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관계인에게 보고서를 줘야 되는 날짜가 15일이 아니고 며칠이냐면 10일입니다. 10일. 13번,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요게 15일이에요. 요게.
됐습니까? 네,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11번의 정답을 X로 바꾸겠습니다. 요거 수정, 여러분들 수정 11번. 미안해요. 요거는 11번. 여기 잘못됐다. 250세대에 몇 세대? 60세대씩 추가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출 OX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종합점검에 소방시설 등의 작동점검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포함이 되죠. 그죠? 두 번째. 종합점검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다음 달이 아니고 그 달에 실시한다고.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고요. 세 번째.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은 종합점검. 오케이. 자, 공공기관은 연면적이 얼마여야 돼요? 1000 이상이어야 종합점검 대상이죠. 자체점검 중대위반 사항에 요 물 공급에 대한 건 없었죠. 소화용수 설비에 대한 건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문제가 최근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 중대위반 사항 찾는 문제가. 맞죠? 그래서 이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4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4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가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소시관, 소방시설 관리사. 요거는 자격증. 그죠? 그리고 또 여기 관리업. 얘는 뭐예요? 회사죠, 회사. 맞죠? 그래서 자격증과 회사는 완전 다른 거다. 자격증은 개인이 갖는 거고, 관리업은 회사를 차리는 거고요. 근데 관리사 내용은 솔직히 말하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가 전문 자격증이다. 누가 발급해준다? 청장이 발급을 한다. 그래서 청장. 그리고 이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얘입니다. 아셨죠? 뭐야? 자체점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종합점검이라던가 또는 작동점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만일 점검을 하고 싶어요. 건물에 가서. 그럼 이 자격증이 꼭 의무적으로 있어야 돼. 관리사 자격증. 근데 이 관리사 자격증이 따기가 제가 엄청 어렵다 그랬죠. 그죠? 공부가 엄청 많이 돼야 됩니다. 얘는. 자, 일단 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관리사에 만일 내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알아보면 되고, 우리는 지금 공채시험, 경채시험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관리사는 여기 보십시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아셨죠? 돼요, 안 된대요? 알선도 안 된대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관리사는 둘 이상의 업체 취지가 안 된대. 이중 취업 안 됩니다. 세 번째, 기술 자격장애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관리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성실하게 본인의 업무를 수행해야 된대. 그 업무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자체 점검 업무. 그죠? 자, 시험은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보는데 1차는 객관식, 2차는 논문형. 그러니까 이게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그리고 기입형도 포함을 한대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얘는 그냥 OMR 카드로 여러분들 선택을 하는 거고, 요거 있죠, 이거 논문형, 기입형. 이거는 사람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거 쓴 걸 제대로 썼는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점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아셨죠? 바로 다음날 뭐 시험 결과가 나오게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리고 시행 및 공고 1년에 1회. 그죠? 1년에 1회 봐요, 요게.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하고 똑같죠, 그죠? 1년에 1회. 근데 이거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긴 해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줄이고 늘리는 사람이 또 누구냐면 청장입니다. 아셨죠? 자, 시험 공고는 시험을 보기 며칠 전에 90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줘라 라고 나와 있고, 볼만한 게 이거 결격사유죠. 그래서 제가 결격사유, 피성년 후견인 안 된대요. 그죠? 그리고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 또는 면제가 된 날로부터 2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안정은 우리가 교육사라고 배웠었잖아요. 그 안전교육사하고 유사하죠. 기준이 안전교육사하고 약간 유사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세 번째, 소방기본법, 화재예방법, 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집유를 받은 경우. 그죠? 요것도 안 된다 그랬죠? 요게 지금 다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결격사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대요. 그죠? 요것도 결격사유다. 2년 잘 보시고. 그리고
뭐 부정행위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요거 이제 컨닝 같은 거 하면 몇 년 동안 시험을 못 보냐면 2년 동안 응시를 못 합니다. 이것도 중간에 하나 껴있긴 해요. 법조항이.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2년간 시험을 못 본다. 뭐 컨닝을 하면 이런 게 나와 있고 자격 취소. 요거는 제가 정리 잘 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관리사 시험을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렉트로 그냥 한 번에 취소되는 경우 그 추후에라도 이런 것들을 하면 거짓이나 부정, 시험 합격, 그죠? 또 대여, 이중 취업, 결격 사유, 그죠? 자, 요거는 즉시 취소래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대행 인력 배치 기준 등 법에서 지켜라라고 얘기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한 번은 경고, 두 번째 위반 6개월, 세 번째 취소. 점검을 안 했거나 또는 거짓으로 했대요. 그러면 점검을 아예 안 했으면 1개월, 6개월 취소. 요게 정지예요. 정지. 자격 정지. 그리고 만일 점검을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거짓말로 했대. 그럼 처음에 경고, 시정. 그리고 6개월 취소. 요 뒤엔 똑같죠. 그러니까 처음이 다른 거야. 처음이. 이번에는 업무를 성실하게 안 했대요. 그럼 경고 6개월 취소. 처음이 다른 거라고. 처음이. 맞습니까? 네. 요거는 바로 취소는 아니다. 몇 번 위반해야 취소다? 3번 위반해야 취소다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얘가 뭐에 대한 거라고요? 관리사 자격증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자격증 말고 이제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다? 회사다. 그럼 관리업은 우리가 회사잖아요. 회사. 회사는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등록한다? 다 우리 법은 대부분 시도지사한테 등록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관리업을 하고 싶어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이거를 나 사업하고 싶습니다 라고 등록신청서를 누구한테 제출해요? 시도지사한테 제출을 하는 거죠. 그죠? 저 사업하고 싶어요. 그럼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증과 수첩을 발급을 해준대. 오케이? 왜냐면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해주는 거고, 만약 서류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10일 이내 보완을 해서 다시 내라 라고 한대요. 됐죠? 자, 근데 관리업자가 이제 바쁘게 일을 하다가 중간에 얘를 잃어버린 거죠. 증이나 수첩을. 그러면 재교부 신청을 하는데 재교부 신청하면은 3일 이내 재교부를 꼭 해줘야 된대. 증과 수첩을. 자, 그리고 관리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뭐가 바뀌었다?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바뀌었다. 그래서 뭐 주소가 바뀌었다거나 명칭이 바뀌었다거나 뭐 소재지가 바뀌었다거나 대표가 바뀌었다거나 뭐 기술 인력이 바뀌었다거나 중간에 회사에 이런 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등록증과 등록수첩에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변경신고라는 걸 30일 이내 하고, 그럼 시도지사는 이 주소, 명칭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뀐 걸 증이나 수첩에 다 어떻게 해서 최신화를 해서 다시 백을 해주는 거야. 다시. 여기 있습니다. 라고. 5일 이내 재교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요거 잘 정리를 해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큰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관리업의 등록은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도지사한테 합니다. 됐죠? 그럼 관리업에서 하는 업무, 요거는 잘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대표적인 게 요거죠.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 유지관리. 이게 결국 뭐를 하는 거냐면 점검에서 하는 거예요. 자체 점검. 그래서 종합점검이나 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작동점검에서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소방안전관리자가 없으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건물에 가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가서 그 건물에 대한 소방에 대한 모든 안전을 본인이 다 대행해서 안전관리를 해주는 업무도 관리업에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관리업에서 나오는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업무는 뒤에 가보시면 화재 예방법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등록 기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죠, 이미. 그래서 내가 업종을 등록을 하는데 조금 크게 하고 싶대요. 아니야, 나는 좀 작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하는 걸 전문, 좀 작게 하는 걸 일반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자세한 등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전문 소방 관리업을 내고 싶어요. 크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급이 포함된다라고 하시면 돼.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일반은 얘를 못해요. 사이즈 큰 건물은 자체 점검을 못해요. 근데 여기는 다 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전문 업종을 내고 싶으면요. 주일력으로 꼭 5년짜리 관리사와 3년짜리 관리사를 꼭 가지고 있고 고급, 중급, 초급을 각각 2명씩 그러니까 6명은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아셨죠? 그래서 얘가 고급 점검자가 누구고 중급 점검자가 누구고 초급 점검자가 누군지는 나중에 어디 법에서 공사업법에서 그죠? 그때 나오니까 내가 만일 일반 관리업을 내고 싶대요. 그러면 주일력으로 관리사 1년 그죠? 1명 있어야 되고 이 시망이 뭐야? 이상이죠, 이상. 그죠? 이게 오타가 나는 게 이상인데 시망? 오타 날 게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잖아. 사망인 줄 알고. 뭐야 이거? 보니까 시망이야. 내가 일을 하면서 졸았나? 약간 이렇게 하면서 막 하기 싫어가지고 약간 시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나? 그건 아닐 거고, 졸았나요? 근데 졸아도 이렇게 오타가 날 리가 없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오타가 난 거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하여튼 시망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이상.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보조로는 중급과 초급 점검자 각각 1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시라고 최근에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 증과 수첩을 재발급해주는 기준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요건 그냥 발급이고 지금 최초 발급이죠. 제가 시도지사가 며칠 이내 그냥 해준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며칠 이내 10일 이내 위에 나와 있었잖아. 발급을 하는데 서류 미비 시에 10일 이내에 보완을 해라 라고 들어가 있었고 요 재발급은 분실이나 훼손에 의한 거. 그래서 시도지사한테 요 분실 훼손됐다 나 재발급 해줘라 라고 하면은 3일 이내 재발급을 해주래.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이거 지체 없이 증이나 수첩을 바로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재발급을 받으려고 다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반납을 꼭 해야 되는 사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업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죠? 그래서 업종에 문제가 생긴 게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회사가 어떻게 됐대요? 취소가 됐대요. 회사가 폐업을 했대요. 그죠?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재발급을 받았는데 재발급 신청을 해서 재발급을 받았는데 그 전에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은 거야. 그러면 다시 반납을 해야겠죠. 굳이 두 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증과 수첩을. 맞습니까? 이 즉시 반납 사유도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를 또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발급에서는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결격사유가 나와요. 근데 이 결격사유도 아까 관리사 결격사유랑 유사합니다. 네, 피성년후견인 그죠? 보십시오. 피성년후견인 그리고 법에 따라서 실형을 선고받고 종료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 집유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죠?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데 피성년후견인으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래. 그죠? 요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그 회사 임원이 해당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번 더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변경신고에 대한 게 나와요. 변경신고 최대한 간단하게만 넣어놨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변경신고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한다? 시도지사한테 합니다. 시도지사한테. 그죠? 이게 법 내용에 나와 있어요. 30조에 가보면 그럼 변경신고 사항은 필요 서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일단 뭐가 변경됐을 때 이제 변경신고를 하는 거냐면 이런 게 변경됐을 때 변경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요 변경신고 사유고 얘는 내가 이런 변경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꼭 얘를 내주래. 증과 수첩, 필요 서류. 대표자가 변경됐다, 증과 수첩. 아셨죠? 기술 인력이 변경됐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증이 없다 그랬어요. 등록증은 없어요. 수첩만 내면 되고 변경되는 기술 인력의 기술 자격증 그리고 소방기술 인력 대장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갖다 대면 얘네들에 대한 최신화를 시켜서 다시 한번 이제 증과 여기가 보면 여기 수첩만 들어가 있죠. 그죠? 수첩을 재발급을 해주는 거죠. 재발급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이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변경신고 사항 정도 요거는 제가 볼 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서류보다는.
뭐가 변경됐을 때 30일 이내에 시도지사한테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경 신고가 다 끝나면 며칠 이내에 백해준다고요? 5일 이내 재발급. 분실이랑 훼손은 3일 이내고 얘는 5일 이내. 자, 그리고 지위승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라고 했냐면 시도지사한테 신고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게 그냥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자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가 예를 들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버지가 이제 업종을 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상속받는 사람이 있다, 아들이. 그럼 그 상속인.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에다 판 거죠. 양수인. 그리고 두 회사를 합병을 했다. 그럼 그 합병으로 생기는 법인. 합병으로 다시 설립되는 법인. 그죠? 그리고 경매, 환가, 매각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이걸 다 샀대요. 그럼 관리업자 이전에 있던 걸 그대로 다 가지고 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위승계 사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지위승계라는 걸 했을 때 당연히 누구한테 알려줘야 된다? 시도지사한테 알려줘야겠죠.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런 내용도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습니다. 얘가 32조에 들어가 있고요. 관리업의 운영이 요게 33조. 그래서 관리업 운영 시 요거 꼭 해주래. 업무 제대로 해라. 그죠? 그리고 대여하지 말아라. 당연한 거죠.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꼭 알려줘야 되는 사항 들어가 있는데 지위승계, 취소나 정지, 휴업 또는 폐업.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으니까 관계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더 이상 운영을 못하니까, 그죠? 관계인, 일을 준 사람 있잖아요. 자체 점검을 맡긴 사람한테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야, 우리 회사 이렇게 됐어. 또는 원래 A씨랑 계약을 했는데 지위승계가 되면서 B씨가 대표가 됐어. 그럼 다시 한번 이 사람하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 라는 식으로 이제 알려줘야겠죠. 그죠?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는 사항 들어가 있고. 그렇죠? 이런 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죠. 그리고 34조에 가보면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얘를 이제 점수를 매겨줘요. A 회사는 뭐 90점, B 회사는 89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그러니까 관계인들이 볼 수 있게. 이 회사가 좀 좋은 회사구나. 이 회사는 조금 떨어지네. 우리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게요. 그냥 배달의 민족. 다른 어플도 쓰는데 뭐 배민에서 뭐 돈 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배달의 민족 어플을 보면 거기가 우리가 주문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리뷰잖아, 그지? 리뷰. 근데 요즘 리뷰도 별로 뭐 믿을 게 못 되는 게 워낙 리뷰 이벤트를 많이 하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리뷰 이벤트 많이 하니까. 그럼 대부분이 그 리뷰 이벤트 신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리뷰가 막 이렇게 넘쳐나는 거야. 리뷰도 막 개수도 많고. 그죠? 무조건 믿지 않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지표가 되는 거죠. 그죠? 직접 먹어봐야 돼요. 가서.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요즘 저희 딸이 이제 요아정인가요? 뭐 그거를 이제 먹어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뭐 벌집도 들어가고 막. 그 유튜브가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저도 유튜브에서 이제 강의를 하지만 유튜브가 문제야. 애들. 그 초등학생들. 뭐만 보면 다 하고 싶대. 작은 딸도 그래요. 작은 딸 이제 나이가 이제 걔가 이제 5살이거든. 여러분들 5살인데 뭐만 보면 아빠 저기 가고 싶어. 그 유튜브를 이제 가끔 봐요. 둘째는 잘 안 보여주는데 이게 큰 애가 있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애는 무조건 이제 타이머를 맞춰놔요. 한 시간? 일반적으로 한 1시간 정도? 그냥 한 번씩 그냥 틀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가 보고 있으면 자기도 본다라고 하니까. 그 옆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럼 언니가 뭐라 그래? 저리 가, 그래요. 초등학교 2학년이고 5살이니까 이게 안 맞잖아, 갭이. 초등학교 2학년은 막 뭐 티니핑 막 이런 거 안 본단 말이에요. 뽀로로 이런 거 안 봐요. 근데 둘째는 또 그런 걸 보니까 언니한테 다른 거 보자고 하면 언니는 나 이거 볼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밀어내는 거지.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제 태블릿이 보통 애기들이 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아닌가요? 저도 태블릿이 하나가 있고, 저는 이거 강의용 태블릿이고, 큰 딸 거 하나 있고, 그죠? 작은 딸 거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다가 그랬죠? 그때 리뷰를 보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음식 주문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관계인들이 회사의 점수를 보고, 이 회사가 좀 괜찮은 회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요거에 대한 이제 공시라는 건 이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공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청장이에요, 청장. 됐습니까? 그래서 점검능력 평가라는 걸 이제 한대요. 점검능력 평가라는 걸 하는데 그 점검능력 평가를 우리가 할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정을 한답니다. 요 신인도 평가액은 뭐예요? 잘했으면 가점,
잘못했으면 감점. 아셨죠? 뭐 이거 자세한 내용은 아직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거 뭐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안 나올 거고요. 한번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시고. 자, 저희 이제 여기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사유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35조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즉시 취소 사유 제가 위주로 보시라 그랬죠. 거짓 부정, 결격 사유, 대여. 그죠? 근데 이게 관리사랑 유사합니다. 관리사는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얘가 들어간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유는 3번 이상 위반하면 취소하는 사유. 그죠? 그래서 3세번. 그럼 여기 갔을 때 점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했을 땐 점검을 안 했으면 1.3 취소. 그죠? 거짓으로 했대요. 경고 3개월 취소. 미달됐을 땐 경고 3개월 취소. 점검 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 점검을 했으면 1개월, 3개월 취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3차 이상 취소 시에 가보면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아직은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나와요? 이 즉시 취소 사유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위주로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처분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요게 이제 별표 8에 나와 있는데 이 행정처분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위반 횟수,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1회, 2회, 3회 이 횟수를 산정을 할 때 1년 이내에 똑같은 걸 한 번 더 위반했을 때 횟수 산정을 한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년입니다. 1년. 됐죠? 그리고 요거 보십시오. 요게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 가중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처분을, 행정처분에 대해서 또 줄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줄여주는 경우. 그러니까 가중하는 경우도 한번 볼까요?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중해서 처벌을 하겠다. 가중 처벌을 하겠다.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중을 하겠다. 그죠? 가중을 하겠다. 자, 감경. 요거는 사소했을 때. 그죠?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 위반의 내용 정도가 어떻대요? 경미하대요. 피해가 적대요.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그리고 5년 이상 관리사 업무 잘했고 소방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애매한 문구긴 한데 그렇대요. 모범적으로 했대요. 그리고 그 밖에 경미했을 때 헤드가 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즉 헤드가 이렇게 있는데 반경이라는 게 요 반경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물을 뿌리는 요 반경, 요게 살짝 미치지 못한대. 하나 정도가. 그러면은 조금 이제 경미하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봐주겠다라고 되어 있고, 감지기가, 그러니까 건물에 가보면 감지기가 엄청 많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 감지기 중에 2개 이하로 설치가 안 되는 경우, 작동이 안 되는 경우, 그죠? 설치가 안 되는 경우,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죠? 원래 100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2개가 빠진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모르고 빼먹었나 봐, 그거를. 이 정도. 유도등이 계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잠깐 점등이 안 된 경우. 근데 또 다시 켜지고 뭔가 약간 불량이 있는 거죠. 유도 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있지 않은 경우.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감경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 기준은 여러분들이 뭐 한번 보시면 좋은데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한번 잘 정리를 해두시고, 자, 과징금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라 그랬어요? 요거 영업정지 처분 가름해서 3,000만 원. 요거 제가 예전에 요 정도 보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영업정지를 명하면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또는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땐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다. 자, OX로 정리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가보면 이제 OX 한번 볼게요. 거기에 소방시설 관리사는, 그죠? 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돼. 당연하죠, 그죠? 두 번째,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 관리사 자격 취소, 결격 사유죠, 그죠? 바로 취소 사유이기도 하고. 세 번째,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안전관리 업무에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청장에게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네 번째,
관리업자는 등록한 사항 중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됐을 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죠. 5번째,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6번째,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피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관리업의 등록은 즉시 취소됩니다. 됐죠?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관리사의 법적인 결격사유다. 오케이. 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사람은 즉시 취소. 변경신고를 안 하면 즉시 취소가 아니죠. 변경신고 안 한 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엔 즉시 취소. 전문시설 관리업의 등록일에는 주인력의 관리사로 실무경력 5년, 실무경력 3년이 필요하며 보조에는 초급, 중급, 고급 점검자 이상의 기술력이 각각 2명이었죠. 2명. 위반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가 아닌 고의에 의했는데 어떻게 감경을 해줍니까? 그죠? 아니죠. X죠.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사와 관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뒤에 품질관리와 보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예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